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문화가 커가는 과정을 보면 플랫폼하고 거기에 담을 콘텐츠의 동반 성장이 있어야 소위 잘 나간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K 콘텐츠 시장의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OTT도 잘 나가는데요. 잘 나가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꽤 괜찮거든요.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지옥이라는 시리즈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 1위를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지옥이라는 시리즈 이것의 힘일까요? 아니면 오징어 게임 이후에 탄력을 받아서 계속 가는 걸까요? K 콘텐츠 산업 전망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옥 다 보셨습니까? 네, 저는 주말에 다 봤습니다. 아, 저도 봤는데 네.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 제가 이 내용을 스포일러할 수 없어서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걸 설정해 놓은 그런 드라마가 잘 팔리는 시즌이구나 이런 네. 생각도 들었는데 공개 하루 만에 세계 1위를 찍고 내려왔어요. 네. 이 정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뭐 제가 좀 방송 오기 전에 그 넷플릭스를 포함한 이제 스트리밍 콘텐츠 순위를 측정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뭐 지금 지옥이 1위고 오징어 게임이 좀 오늘 아침 기준으로 둬서 여전히 4위고 좀 뭐 갯마을 차차차도 이제 9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탑 10에 이제 K 콘텐츠들이 좀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콘텐츠 전문으로 이렇게 그 내면에 깊숙이 다루는 기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을 네. 좀 종합해 드리면 좀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예전에 킹덤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뭐 지옥도 그랬던 것 같고 좀 해외 분들이 좀 자주 접하기는 힘든 좀 그런 좀 스토리텔링에 좀 기반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한국적인 부분들을 좀 또 이렇게 또 서구권 시청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좀 세련되게 잘 가공을 했다. 이런 점들이 좀 버무려진 거 아니냐라는 평판들을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네. 염세적인 코드를 한국적인 껍데기로 잘 말아서 포장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식 김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갯마을 차차차 같은 것도 보면 한국의 어촌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좋아한다.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거 그 지옥, DP, 스위트홈,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인기 많았던 것들 대부분 웹툰이 원작이죠. 네, 뭐 이번 지옥도 뭐 웹툰 원작 웹툰에 좀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 웹툰을 인기를 끌었던 웹툰을 이제 좀 뭐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으로 좀 확장하는 좀 이런 컨텐츠 전략들이 좀 다양한 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옥이라는 거 지금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예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네. 끔찍한 일들 네.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네. 이런 것들 사람의 인간 본연의 내면 이런 네. 것들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인데 네. 웹툰 웹소설 기반 작품이 성공을 하면은 이게 다시 웹툰으로도 손님이 몰리게 되잖아요. 네. 원래 뭐였는지 한번 보자 비교해서 보자. 네. 관련 매출은 어떻습니까? 좀 뭐 요 지옥 웹툰은 이제 지난해 이제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완결된 웹툰이고 이제 그 드라마 이제 히트 이후에 네이버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런칭을 좀 했어요. 런칭을 했는데 반응이 뭐 상위권에 좀 올라갈 정도로 반응이 좀 괜찮다고 그러고 국내 유저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제 이용자가 좀 다시 늘고 있다라고 그래서 좀 어떤 드라마 인기 자체가 다시 웹툰으로 좀 이어지고 또 웹툰의 인기가 또 드라마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약간 이런 선순환 구조의 사례들이 굉장히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마 다들 요맘때 신춘문예 그 준비하셔서 막 머리 싸매고 하셨던 분들 꽤 계실 텐데 요즘에는 웹툰문예 여기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뭐 그 몇천 대 1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같은 것들이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제공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웹툰이 드라마 매출을 넷플릭스하고 좀 나눠 갖거나 이런 구조는 없나요? 뭐 일단 간접적으로 혜택이지 직접적으로 매출을 수익 공유하는 모델은 아니고요. 어떤 저작권 자체를 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좀 뭐 스토리를 제공한 거 이외에 네이버가 이제 뭐 그 지옥의 매출을 통해서 뭐 추가 수익을 얻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웹툰하고 웹소설 어쨌든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네이버 웹툰이 요 웹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꾸려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까? 좀 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웹툰과 웹소설, 이제 뭐 게임, 영화, 드라마, 이제 여기에 뭐 커머스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IP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이제 이런 뭐 슈퍼 IP 전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좀 확산되고 있고 네이버도 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이제 뭐 컨퍼런스에서 이제 네이버 웹툰 측에서 참석을 해서 또 이제 메타버스와 이 웹툰 IP를 좀 연결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웹툰의 캐릭터를 뭐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3D 아바타나 가상 좀 인플루언서 개념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좀 제시해서 좀 관심을 끌었는데 전체적으로 뭐 어쨌든 메타버스라든지 NFT 같은 신기술에 어떤 그 웹툰 IP 콘텐츠 IP를 좀 결합해서 좀 과거에는 좀 경험할 수 없었던 사용자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좀 콘텐츠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내려는 시도들이 좀 활발해지고 있고 좀 이렇게 듣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짜릿한 측면도 있어서 이게 사업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좀 나올지 앞으로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웹툰의 메타버스화라 하면 혹시 그 드라마 W처럼 이 웹툰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가서 유아인 씨가 했던 역할 이런 것들을 만나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다양한 상상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쨌든 뭐 웹툰을 메타버스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웹툰의 주인공이 이제 또 메타버스 세계의 또 캐릭터로 좀 변신해서 좀 더 확장성 있게 좀 유저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좀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또 뭐 그 캐릭터가 이제 뭐 어떤 본인의 그 아이템이나 어떤 컨텐츠를 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좀 비즈니스 모델도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 로블록스처럼 사업을 해보겠다. 그쪽으로 이제 웹툰을 충분히 그쪽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이게 페이 체계도 다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라서 무한 확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카카오 이 회사도 앞으로 텍스트, 웹툰, 영상 이런 것들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군요. 네. 그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모 컨퍼런스에 이진수 대표가 이제 직접 참석을 해서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그 텍스트가 이제 뭐 웹툰이 웹소설, 영상, 드라마 거기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했고요. 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뭐 슈퍼 IP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거의 다 갖추고 있죠. 뭐 거의 기획사부터 그 음악, 뭐 웹툰 여기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까지 그 가상 인플루언서까지도 직접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뭐 이런 웹툰의 IP를 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좀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미 좀 갖추고 있어가지고 아마 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행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담은 드라마들이 이미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웹툰에서 카카오 네이버가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북미하고 동남아 시장을 가지면 뭐 다 가질 수 있다.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BTS도 요 네이버 웹툰하고 손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이제 웹툰이 굉장히 좀 중요한 콘텐츠 분야로 떠오른 것 같고요. 이제 내년 초에 좀 BTS 멤버들이 좀 등장하는 콘텐츠를 이제 좀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좀 선보인다는 발표를 얼마 전에 좀 했습니다. 웹툰의 주인공이 BTS다. 뭐 지민 씨나 슈가 씨, 제이홉 거기서 뭔가 캐릭터를 맡아서 한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어떤 콘텐츠가 이제 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주인공들을 좀 소재로 삼아서 주인공들이 좀 그 멤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하니까 좀 뭐 어쨌든 BTS 팬들 입장에서는 좀 또 웹툰에도 음악뿐만 아니라 웹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좀 호랑이 이제 범 이렇게 제가 잠시만요. 범 사냥꾼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범 사냥꾼이라는 좀 그 주제로 그 BTS 멤버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좀 뭐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다음에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비밀일 네. 것 같기도 한데 내년 1월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BTS 멤버들이 호랑이를 잡는다. 네. 어떤 표현이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멤버들별로 굉장히 캐릭터가 다르니까요. 크래프톤 그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도 뭔가 웹툰을 해보려고 하는 거 같죠? 네, 뭐 이제 크래프톤 하면 이제 좀 굉장히 글로벌하게도 인기가 있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개발하는 네. 곳인데요. 이 배틀그라운드의 좀 세계관을 좀 웹툰에 반영을 한 서비스를 이제 얼마 전에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게임 업체들이 웹툰을 내놓는 거는 뭐 특정 회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양한 회사들이 게임 IP를 좀 웹툰으로 좀 웹툰 웹소설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일부 업체들은 뭐 영화까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게임 자체가 거대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 서사 구조가 있고 네. 멋진 캐릭터들이 이미 등장을 하고 네. 여기에 보면 항상 시련을 겪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네. 그 스테레오타입의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시장에서 얼마나 각광을 받을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각 회사의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최근에도 뭐 그 기업들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이런 걸 하면서 뭐 게임 회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NFT로 좀 확장한다고 그러고 메타버스로 확장한다고 하는 이제 발표들을 좀 했는데 그 이후에 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어쨌든 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이제 좀 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 얘기도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테크 기업들 말고 콘텐츠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CJ E&M 같은 회사가 이제 전통적인 IT 업체라고 보기보다는 좀 전통적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좀 굉장히 요새 공격적이죠.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최근 뭐 라라랜드 제작사를 인수를 했고요. 좀 뭐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게 좀 컨텐츠 자체를 좀 이제 뭐 한국을 넘어서 좀 아예 그냥 북미나 이제 서구권 시장까지 겨냥한 좀 아주 과감한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좀 이 티빙이라는 또 관계사까지 OTT 관계사까지 네. 가지고 있어서 어떤 향후에 이제 디즈니처럼 디즈니도 컨텐츠를 베이스로 지금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를 내놓고 지금 글로벌로 나가고 있잖아요. 한번 좀 CJ E&M도 콘텐츠를 베이스로 한 어떤 DNA로 좀 디지털 서비스로 좀 확장하는 모델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넷플릭스가 사실은 계속 무한 확장했던 건 아니고 네. 넷플릭스 같은 OTT 경우에도 좀 주춤하다 싶었을 때 네. 오징어 게임이 한 방을 쳐준 거잖아요. 네, 뭐 건수가 하나씩 크게 나왔죠. 네. 이게 약간 잠잠할 만하면 심박수를 높여주는 요인이 있었던 건데 네. 결국은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네. K 콘텐츠 확보 경쟁이 앞으로도 만만치 않겠네요. 좀 OTT 관련 뉴스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최근 뭐 넷플릭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넷플릭스보다 규모가 훨씬 큰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이미 이제 그 OTT 사업을 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넷플릭스 미래를 이들 업체들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들도 있는데 이 업체들이 OTT를 지금 키우면서 하는 이유가 단순히 신규 사업 측면도 있지만 그 기존 사업 자체에서 OTT가 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가 갖는 소비자의 접점 이 부분이 향후의 사업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방이 필요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한 방이 좀 한국 콘텐츠들에서 좀 뭐 다소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OTT에서 넷플릭스를 좀 추격하려는 입장에서 좀 한국 콘텐츠를 좀 주목할 가능성은 예전보다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애플 TV 플러스하고 디즈니 플러스 이 들어온다고 할 때 네.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네.
초반에 기세가 뭐 그렇게 무서운 것 같진 않아요. 뭐 애플 TV는 이제 뭐 이렇게 컨텐츠 자체가 이렇게 풀이 이렇게 많지 않다 뭐 얘기가 좀 있고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최근 논란이 좀 됐지만 그 자막이 좀 이렇게 좀 엉성하게 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좀 네. 불만을 표시하는 사용자들이 한국어가 많았죠.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네, 많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서둘러 진출했던 네.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넷플릭스, 그러니까 디즈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넷플릭스하고는 겹치는 부분보단 고유한 좀 팬층을 좀 상당 부분 확보를 하고 있어서, 네, 뭐 개인적으로는 애플 TV보다는 지금 그래도 한국에서 좀 연착륙하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가입하거나 가입 과정에 어려움 겪었던 분들이 고 온라인 AI 상담사하고 그 겪었던 일들 네. 에피소드 올리는 게 그게 요새 좀 인터넷 화제가 됐죠. 네. 유행이거든요. 한국말 잘 하시는 분과 대화하고 싶어요라고 이용자가 썼을 때 아니요, 저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잘 이렇게 왔던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